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0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기해월 임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을령 해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해월의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게 되는데, 일간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수라고 하는 오행이 되죠.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행이 되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목하고,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 흙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 그 다음에 쇠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금, 그리고 지금 오늘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 이렇게 목화 토금수를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수 중에 하나가 임수가 되는 건데, 이 수라고 하는 것도 양수하고 음수, 즉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오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된다. 즉 수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 똑같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죠. 그 성향 자체가 하나는 양의 기질, 남성 같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음의 기질, 여성다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 내지는 넓은 개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깊은 개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깊을 수가 있죠. 깊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이 양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의 개념은 큰 개념이 아니라 작다라고 하는 개념, 넓은 게 아니라 좁은 개념이 될 것이고요. 깊은 것이 아니니까 얕은 그런 개념의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넓고 깊은 물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바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깊은 호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뭐 백운 호수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호수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솔직히 그런 호수는 그냥 작은 웅덩이 내지는 저수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리학에서 양수인 임수가 호수와 같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반도만한 크기의 방대한 그런 호수를 말하는 것이고, 옛날에 바다였다가 땅이 융기를 하면서 바다가 스스로, 그 넓은 바다가 스스로 호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호수도 있죠. 굉장히 큰 호수면서 그런 호수 안에는 뭐가 삽니까? 고래도 살고 있다는, 돌고래도 살고 있다는 그런 방대한 양의 호수가 바로 임수로서의 호수를 말하는 것이고, 작은 웅덩이 같은 거죠. 웅덩이, 이런 거는 우리나라 뭐 백운 호수라고는 하지만 좀 스케일이 작죠. 웅덩이라든가 저수지 같은 개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수라고, 호수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개수의 개념이고, 강같이 우리나라 한강이라든가 낙동강 내지는 중국의 황하강 같은 이런 큰 강은 강으로 보지만, 시냇물 같은 경우는 임수인 양수로 보기보다는 이거는 음수인 개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고요. 가장 임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바다가 될 것이고, 또 그 대비되는 작은 개념으로서는 옹달샘 같은 그런 개념의 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수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이 물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잘 모르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수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수로 구분해 보게 되면, 이렇게 큰 개념의 물은 임수가 되는 것이고, 작은 개념의 이런 물은 개수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놨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강호수, 즉 한마디로 말해서 대해수와 같기 때문에, 이 임수 자체가 신왕해지면,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서 물이 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범람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바다 같은 데서는 큰 파도가 친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쓰나미죠. 쓰나미가 이라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 임수가 일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했을 때는 이러한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하면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된다. 일간이 임수였을 때는 임수 스스로가 범람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 여기가 일간이 예를 들어서 간목 일간이었는데 해월에 예를 들어서 임수가 투출됐다. 이거는 이제 일간이 임수가 아니죠. 일간은 이제 간목이고,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수가 왕한 계절에 일간은 간목인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라고 하는 것이 원령을 얻어서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충분한 성질, 즉 범람, 물이 범람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간목일간이 아무리 해월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이거는 물이 너무 많게 되면 뭐예요? 수다. 물이 너무 많으면 목은 어떻게 됩니까? 목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간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이렇게 수다 목부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일간이 임수인 경우에도 만약에 간목이 식신이 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또한 식신이 수다 목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육친적인 해석은 좀 별도로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식신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식신은 자식 중에서도 딸이 될 것이고, 아마 남자 입장에서 식상은 뭐 아래 철을 생해주는 것이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장모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 식신이 수도목보가 되면은 결혼해서 장모님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딸을 낳았을 때 딸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육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이 육친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벌써 뭘 알아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일진 강의에서는 뭐 딸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건강이 어디가 안 좋고 여기까지는 제가 강의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명식이 아들인지 딸인지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 딸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시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경자시부터 신해시까지 12가지 생시 중에 하나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남자이고 시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처가 어떻고 장모가 어떻고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진사주 명리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3주까지 정해져 있고, 생시를 모르니까 생시를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남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사주를 보는 간법 정도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일일이 남자로 태어났을 때 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다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나중에 팔자제유라는 거, 팔자 제요라고 하는 강의를 이제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월과 시를 정해 놓고 오기 때문에 그때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조금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진사주 명리학에서 처덕이 있다, 남편덕이 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주를 보는 어떤 그런 것에 치중하게 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사례가 있거나 했을 때는 좀 설명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됐던, 임수가 일간이 아닌 타 천간에 어떤 오행이 됐던 간에 임수는 왕해지게 되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무토를 생조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해월에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라고 하면 해월은 수가 왕하고 반면에 토는 약하기 때문에 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화가 같이 있어 주어서 토를 보좌해 주어야지만 능히 약한 토가 임수를 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임수가 왕할 때 신왕했을 때는 이렇게 범람하는 성질,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만 임수일간도 신약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임수가 진술중미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사우월이라든가 인묘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신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일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일간이 왕할 때는 관살이라든가 식상을 쓰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쓴다는 것은 일반론적인 사주를 보는, 용신을 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억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억압한데, 억압이라는 말 알죠? 억압한다라고 할 때 억자고, 부자는
없다라고 하는 부조에 우리가 결혼하거나 안 좋은 일을 상을 당했을 때 우리 부의금, 부조금을 낸다라고 하잖아요. 부조 이렇게 이거는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일간이 왕했을 때는 관사를 지용해서 억압하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했을 때는 뭐예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로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 억부용신법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죠. 해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령 개념 여기에 있고요. 제가 어떤 카페에서 어떤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답을 드렸는데 사주가 예를 들어서 매우 한습하다 그랬어요. 한습했기 때문에 우리 일진 강의가 3주까지는 볼 수 있고 생시를 이제 고르는 그런 거였는데 한습했기 때문에 해월이었기 때문에 한습했기 때문에 생시에서 화를 잡아놓고 화가 너무 약하니까 울로는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할 때 대운에 이제 흘러갈 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술, 정유, 병신 이렇게 이제 흘러가니까 그분이 대운도 이렇게 천간으로 화가 들어올 수도 있고 지지로 화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참 굉장히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대운은 뭐가 중요하다? 대운의 지지가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운의 천간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운의 지지를 놓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축은 이거는 해자축은 수운으로 보는 것이고요. 인묘지는 모군으로 보는 것이고 사오미는 화운으로 보는 것이고 신유수는 금운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늘 명식이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수운을 거쳐서 목화운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지 천간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대운은 뭐 세운은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대운은 계절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계절로 보기 때문에 대운은 그래서 지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대운이라고 하는 월주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계절의 개념은 월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월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일간이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울로가 예를 들어서 대운이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운의 지지를 를 중시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 뭐 대운을 또 천간 5년, 지지 5년 이렇게 나눠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대운도 세운도 월운도 천간 지지를 나눠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 통째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입동이 되죠. 입동이 지나면서 해자축 북방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방향은 북방이니까 북쪽이 될 것이고 해자축은 기본적으로 수가 월령을 택해서 수왕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해월은 수의 여기가 인간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수의 어디가 돼요?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 해자월이 수가 가장 왕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유월은 금이 왕한 것이고요. 사우월은 화가 왕한 것이고 인묘월은 목이 왕한 것이죠. 진술중묘월은 중간에 끼어 있지만 토가 왕하지만 어떻게 짜여져있냐에 따라서 토는 금이 다시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자월은 특히나 수가 왕한 것인데 해월 같은 경우는 수의 인간지이기 때문에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어떻다? 신왕사주. 어저께 제가 신왕과 신강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왕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을 득해서 왕한 것을 신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원령을 득하지 않았지만 타 간지로 비견이라든가 인성이 많아서 일간이 왕해지면 그건 신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임수가 월령을 득했기 때문에 신왕한 사주가 된다. 임수일간 왕해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충분하는 성질,
범람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임수를 제방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월의 임수는 왕하지만 반대로 토라고 하는 것은 해월의 토는 해월의 절지가 되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토극수,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는 관계에 있지만은 수가 너무 왕하고 토가 너무 약하게 되면 수다 토붕이라고 해서 오히려 토가 무너집니다. 물이 굉장히 왕한데 작은 흙을 가지고 큰 물을 막을 수 없죠. 자, 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물을 막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양강 댐이라든가 큰 댐을 막는데, 댐이 약하면 그 큰 물을 가뒀지만은 나중에 그 댐이 무너지죠. 그게 바로 수다 토붕, 물이 너무 많아서 토가 무너지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월의 임수는 무토를 쓰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재성인 병화를 가지고 무토를 생조해 주고요. 또 해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어떻다? 한습하다, 엄동설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둔다라고 하면, 해월은 춥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를 조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무토도 같이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죠. 핵심은 용신은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병화는 무토를 도와주고 조후해주는 희신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의 임수는 재성으로서 약한 사를 도와주는 제자 약살 격이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 명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물의 기운, 그리고 월지에 있는 해수는 원래 자수가 양이 되는 것이고 해수는 음이 되는 것이지만은, 자중에 있는 개수는 천간의 음수인 개수와 같고, 해중에 있는 본기 임수는 천간의 양수인 임수와 같기 때문에 명리학에서 해수를 갖다가 육친으로 볼 때는 이거는 양에 해당되는 양수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해월이 되게 되면 양대 양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양대 양이라서 저걸 뭐 비견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월은 수의 수의 임관지가 되기 때문에 양간이 임간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를 걸록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격국은 임수가 해월이 태어나서 걸록격이 되겠고, 걸록격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 달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 양인격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걸록격이나 양인격이 되면 일단 일간이 원령을 얻어서 신앙사주가 되는 것이고,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뭐한다? 충분한다,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내게 되고 범람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 병화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중에 연지의 축토 정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축의 뿌리를 둔 기토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기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무토 또는 기토를 쓴다라고 했지만, 제가 기토를 빼고 무토를 쓴다라고 한 뜻은 뭐냐면, 기토는 왕한 임수를 제방할 공력이 없다, 제방할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힘이 부족하다. 만약에 지지로 토국을 형성하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뭐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쓸 수가 있지만, 이렇게 축 하나의 뿌리를 둔 기토가 투출했다고 해서 원령 해월의 임수를 갖다 제방한다, 이거는 거의 한강을 포크레인으로 흙을 떠다가 막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거의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간 역시 신금이 투출되죠. 축 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토는 다시 금을 생활하고 하기 때문에, 역시나 관인상생, 일간이 왕한테 다시 일간을 생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신금이 다시 투출하는 것은, 일간이 왕한테 신금이 다시 인성인 신금이 투출하는 것은 마땅치 못한 것이고요. 다행스럽게 일지에 술토를 뒀기 때문에, 이 술이라고 하는 술토는 그 본기가 뭐예요? 본기가 뭐죠? 무토가 되죠. 본기가 무토가 되기 때문에, 술 중에 있는 무토 투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술 중에 있는 무토 하나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이 월간에 있는 기토가 축하고 술에 뿌리를 두고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토로 임수를 제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기토는 안 되고요.
역시나 용신은 술중무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을목이라든가 갑목이 와서 얘를 극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크게 해가 되진 않지만은 얘가 없어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데, 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진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토를 보면 진술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술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토가 왕해지고, 오히려 진술충이 되게 되면 토가 많아져서 오히려 해월이 임수라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술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역시 해월에는 화가 있어서 조우를 해야 되는데 화가 없다. 술중 정화 가지고 조우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토가 투출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술중 무토 하나 가지고 임수를 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되는데 재성인 화를 봐야 되는데, 이때 화는 병화를 보는 것이 정화를 보는 것보다 월등히 공력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죠. 경자시나 신해시나 좀 비슷합니다.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해서 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고 화로서 조후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일지의 술토를 받아 이 술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려고 하는데, 생시에서 자수 내지는 신해시가 되면 해수를 얻게 되면은 해월에 다시 해자수를 보게 되면 임수가 너무 왕해지게 되겠고요. 또 시간의 경금이라든가 이렇게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은 관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 해가지고 임수가 더욱 왕해지는 단점이 있겠고, 또 경자시라든가 신해시 같은 것의 또 단점은 화가 없어서 뭐가 안 된다? 조후가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자 신해시가 되면 무조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화토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신축시 경술시도 경술시를 하나 볼까? 이거는 비슷하니까 술 보게 되면 아무리 해월이 임수라 하더라도 이렇게 월지 하나 빼고 연지도 축토, 술토, 해기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따지고 보면 이거 토가 더 왕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시간의 경금, 연간에 신금이 있어서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서 해월의 임수를 토가 많아져서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졌을 때 경신금으로 생수해 주니까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이 또한 술중정화 두 개 가지고 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화가 와서 조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신축시 경술시는 썩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꼭 생각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중에 있는 병화를 얻어서 조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술중에 있는 무토로서 제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토 병화가 천간에 투출된 건 아니지만 안장된 술중무토, 인중병화를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규모는 작지만은 어느 정도 틀은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 진술충, 토가 용신이니까 진술충 돼서 토가 왕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토가 축, 진술 이렇게 있게 되면 아무리 해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토가 좀 많아지게 되겠고, 갑목에서 토를 좀 제거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이거는 필요한데, 오히려 토가 있어서 갑목이 해에 뿌리를 두고 진에도 뿌리를 두지만 진술충하게 되면 임수가 요동을 치게 되죠. 쉽게 말하면 바다가 있는데 바다 밑에서 지진 난 것 같고, 지진이 남으로 인해서 갑목도 뿌리가 뽑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생시. 을사시는 토도 얻었고 화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시, 하지만 이거는 원령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조금 화토에 비해서 일간이 조금 약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호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화를 얻어서 조우까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요거 화토를 충분히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을사시도 마찬가지고 병호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서 일간이 좀 생조함을 얻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 솔직히 말하면 이 해조함 빼면 다 화토밖에 안 되잖아요. 을사, 병호, 정미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미시 같은 경우는 화가 약한 거고, 을사, 병호, 특히 병호시 정도는 돼야지만 화가 어느 정도 힘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라고 하면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원한적으로 해월의 임수가 무토를 받죠. 그 다음에 이 무토가 약하지 않는 것이 술과 축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이거 관살혼잡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관살혼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도 술의 뿌리를 돋고 기토도 뿌리를 돋고 일간 자체도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한적인 관살혼잡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관살혼잡이 됐든 안 됐든 조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화운, 목화운으로 가서 뭐 무토를 하나 제거하든 기토를 하나를 제거하든 해서 하나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갖다 뭐에 관살혼잡 됐을 때 뭐 거간유살이네, 합살유관이네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 기토 정관하고 술토하고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된다? 관살혼잡이 된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개묘시였다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관살혼잡으로 볼 거야, 안 볼 거예요? 이건 관살혼잡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정관과 편관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있는 것이지 관살혼잡을 볼 때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관편과 청관으로 드러나야지만 관살혼잡으로 논하고, 또 관살혼잡이 되기 위해서는 일간 자체,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서 튼튼해야지만 관살혼잡으로 논하는 것이지, 일간이 약하면 살중신경이 될 수 있을지언정 관살혼잡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